여러분 안녕하세요. 8강 중간고사. 네, 지난 시간에 갑자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자료 리뷰와 동시에 그래도 중간고사이니만큼 음, 좀 문항을 뽑아봤고요. 어, 이 강의를 팔로우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당근을 흔들어 계시다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직접 적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료도 짧고요. 여러분들이 필링을 채워주셔야 되는 자료를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끝내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 미디어 자료 중 선별된 일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좀 출퇴근 시간이 좀 긴 편이라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자료를 주구장창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인상 깊게 봤던 자료들이 많이 있긴 하나, 음, 막상 이제 그 주소나 이런 것들을 뭐 저장을 해둘 만큼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즐겁게 보고 약간의 생각거리를 남긴 후에 정리가 됐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자료들을. 음,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 중간고사 리뷰 자료, 중간고사의 그 문항 자료를 만들면서 새롭게 발굴된 그런 자료들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 예전에 봤던 건데 또 여기 있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자료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시각에서,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이 자료들의 의미를 각각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생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얻은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음, 약간 의도성과 그 어떤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를, 어, 들여왔던 그 내용과의 약간의 연계성을 생각하고 선별한 자료들이긴 하나, 현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독특한 시각으로, 네, 그 자료들의 의미를 고찰해 보시는 시간. 저희는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이런 그 정규, 지금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자료로서는 정규 과정에서 뭔가 정말 각 잡고 평가를 하고, 제가 사실 강의를 그만두게 된, 학교를 안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대평가라는 것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대학교 시스템, 상대평가 시스템을 사실 뭐, 100%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그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과 정말 그 강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고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그 패단이 또 우려되는 바,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100% 상대평가, 객관적인 평가, 순위평가, 라는 것의 의미를 살리려면 그 퍼센테이지 비율 자체가, 뭐 고정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러나 사실 과목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특히나 이제 음악이라는 과목에서 수행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10명 중에 뭐 몇 명이 될까요? 50명 제가 그때 최근의 경험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 A 플러스를 2명 내진 3명을 줄 수 있었고요. A 제로를 그 이후에 4명 내지는 5명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는 없는 상황이었어서 B 플러스를 또 그 이후에 뭐 7명, 8명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많은 그 학생의 인원수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비율이 가장 높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받는 점수대가 C 플러스, C 플러스 C 제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 구간. 뭐 제 기억이 거의 정확할 거예요. 대략적인 기억이. 왜냐면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이거를 절대평가, 그러니까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점수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0를 받은 학생과 C 플러스를 받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 그 학생의 수행이 어떤 음악, 이제 제가 교양 과목을 담당하다 보니까 음악 교양이라는 것을 함양한 어떤 학습 태도라든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결과라든지 과제물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실제 점수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A 제로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0점대를 받는 건데, 그렇게 20점이나 절대적인 점수로 20점 정도의 차이가 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해진 상대평가의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나름대로, 그래서 오히려 저의 업무라는 게 그 학생들의 수행도나 어떤 답안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한 두 점이라도 0점 몇 점이라도 차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학생들한테 공지를 다 했기 때문에 공지를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의문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러다 또 길어지겠는데 상담을 제공을 하면서도 객관적이다라고 납득될 만한 상호 납득이 가능할 만한 수준의 그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오히려 만드느라 저는 만드느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은 대학 교수님들의 그 상대평가로, 채점을 하셔서 점수 입력을 하시고 학점을 주시는 그 많은, 대학 교수님, 강사님들의 고충을 너무 알게 되면서, 근데 저는 그 작업을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좋은 경험이었고, 강의 대학생들을 만나서 음악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뭐, 특권이죠, 사실. 제가 공채로 들어갔는데, 면접을 뭐, 두 번이나 거쳐서, 뭐, 운이 좋게도 감사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임용이 됐었는데, 너무 이제 의미 있는 그 강의 시간을 보낸 거와는 다르게, 그 평가의 어떤 그런 냉정한 상황이 모르겠어요. 저의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또 뭐 그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 코로나 시국이랑 겹친 시기였어가지고, 코로나 때는 학생들이 그 온라인 강의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평가를 허용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나게 시험 결과 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다 뭐 만점 맞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다 A0로 막 줬었는데 너무 이제 뿌듯하죠. 왜냐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강의 때 이야기한 내용들 막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했으니까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적어서 제출하고 또 이제 제가 알려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이제 이런 그 학생들의 패턴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했는데 이제 코시국이 종료가 되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하게 되는 순간부터 제가 너무 괴로워져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음과 동시에 이거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뭐 뮤직비디오 찍고, 뭐,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음원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교양 과목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그 친구들에게 20점 차이를 줘야 된다는 게, 물론 최대한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도 했고요. 그래서 다 잘 마무리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바이엘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무한한 보람의 세계. 음, 물론 힘들고, 물론 마음이, 짠하고, 잠깐 슬퍼지기도 하고,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의 어떠한, 시스템적인, 괴로움은 없어서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좀 예술 분야라도 사실 지적인 그 탐구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인문학 분야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정답이 있는, 그 수학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그 풀이 과정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하는 그 상대평가라는 방식이 과연 정말 그렇게 객관적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 누군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다 저 빼고는 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됐네요. 중간고사 이제 영상을 찍으려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막 즉흥적으로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신 차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의 자유로운. 그래서 왜 이 얘기가 생각나냐면 자유롭게 쓰세요. 본인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쓰세요라고 하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상대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상대적인 그 의견들을 어떻게 그 절대적인 퍼센테이지로 나눌 거냐고요. 그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그 용어도 사실 저는 잘 와닿진 않아요.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해주는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왜 그렇게 어휘가 쓰여졌는지는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고정, 고정 비율 평가와, 유동 비율 평가. 차라리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일개 개인의, 낙오된 개인의, 생각이었고요. 자, 그래서 내용 자체도 이제 선별된 미디어 자료의 내용이 될 것이고, 중간고사 문제 강문항 읊어드리고 저는 사라지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손가락 번호에 대한 얘기 나누었죠. 선대칭, 도형, 양손, 좌우 대칭 1, 2, 3, 4, 5번의 서수적, 대명사적 기능, 서수적인 기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라인을 탈 때, 얘 다음이라는 어떤 음악의 흐름, 시간의 진행,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도 요즘 물리학에서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수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 대명사적인 기능은 1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 손가락의 이름 역할을 하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아니라 오른손 3번 손가락 요렇게. 그다음에 음정, 음계, 확장 음역, 음계 연주에 따른 핑거링의 기본 사항. 참고 자료를 통해서, 참고 문헌 내용을 통해서 리뷰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참고 문헌 통해서 핑거링의 통상적인 원칙들, 순차음, 음정, 간격, 온음계, 반음계, 도약에서의 통상적인 방법론, 정리해드렸고, 각 손가락의 특성 및 건반 위치 특성을 고려한 통상적 주의사항, 각 손가락마다의 어떤 특성, 길이 내지는 뭐 힘, 근육의 이렇게 근육, 요렇게죠? 요렇게,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근육의 움직임, 요런 것들. 그리고 건반 위치, 흰 건반인지 검은 건반인지, 흰인지 흰 검인지, 검인인지 검검인지에 따라서, 주의사항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책에 표기된 내용들, 어, 지우시거나 수정하시거나 첨삭하실 수 있을 거고, 어, 나중에 이제 작품으로 갈수록, 음, 그, 원래 템포, 그러니까 곡의 원래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그 템포, 작곡가가 주지한 그 템포에 따라서 연주를 했을 때, 핑거링이, 에디션이
그 에디팅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느리게 쳤을 때는 왜 굳이 이런 핑거링이지라고 느끼시더라도 인템포로 쳤을 때는 그 핑거링이 납득이 가는 때가 있죠. 음, 그런 부분들 고려하실 수 있다. 이건 이제 바이엘 이후에 작품으로 가면서 더 그럴 거고요.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일단 미디어 자료 리뷰 7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링크가 잘 연결이 되지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광고가 계속 뜰까 봐. 음, 예? 이런 영상들 많죠. 모지코프스키의 디드 72의 6이라고 하고요. 16년생이면 지금 3학년, 4학년인가요? 3학년? 3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요런 연주가 있었네요. 자, 아이고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바이엘을 가르치는 교수자 입장에서. 음, 제가 의도한 내용이 캐치가 되셨을지 궁금한데, 하나 이제 격가지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게 영상을 보시면 마이크가 여기 지금 보호막 쪽에 설치가 여기 2개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지금 연주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오른손에 굉장히 화려한 멜로디 패시지 동안에 왼손 베이스와 화성의 움직임이 되게 예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저음역을 캐치, 아마 공간의 특성상 그게 어려우셨을 거고, 당연히 이제 마이크 수음 하신 거를 또 이렇게 울림 있는 소리로 편집을 하셨을 거잖아요. 약간 그 효과를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는 과정에서 좀 뭐 또 날아갔거나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자세나 어떤 손목의 유연함이나 터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왼손도 뚜렷하게 들렸으면 너무 잘 치게 들렸을 것 잘 쳤을 것 같은데 음향적으로 수음이 조금 아랫부분이 덜 된 부분이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힌트를 캐치하셨길 바라고요. 어쨌든
어, 너무 순수하게 또 막 집중하면서 즐기면서 치는 그 아이다운 모습이 너무 예뻤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자료 볼게요. 20초 안에 피아노 고수처럼 보이기. 먼저 이 네 개를 이 리듬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그리고 왼손은 위에라 아래라 번갈아 가면서. 자, 이제 이걸 한꺼번에. 20초 안에 피아노 고수처럼 보이기. 먼저 이 네 개를 이 리듬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그리고 왼손은 위에라 아래라 번갈아 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상의 포인트는 여기 위에 악보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조표의 악보를 그 본인이 치시는 거겠죠? 이렇게 치시는 분이 요런 어 사파를 전파하고 계시는 이 상황 어 존경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분 채널에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뭘 생각했을까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름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뭘 적어 놓은 거죠? 지금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건반에 스티커를 붙이고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니까 건반의 위치를 숫자로 시각적인 숫자로 표기를 하셨고 그 표기한 건반을 누르는 순서를 번호로 악보처럼 제공을 하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연주를 하게끔 어, 번호보를 만드신 건데 그러면 건반에 붙인 숫자는 어떻게 전환이 된 거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 중에 그렇죠, 연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음, 어, 이런 방법, 쉬운 방법 20초 만에 가능한 피아노 부수대기. 어, 근데 이분이 사용한 그 방법이 우리가 사용하는 바이엘에서의 방법과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의 개념 전환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아노 건반에 음일은 붙여놓으신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아니면 뭐 색깔 스티커를 붙이시거나 그런 거랑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다음 3번 자료. 이 영상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아마 14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실 정도면 보신 분들은 훨씬 많은 거잖아요. 요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여기다가 그 조금 아무튼 네, 선생님들의 시각과 관련된 또 의견을 이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어,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사람들이 모든 기술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을 뭐 쉽게 말해서 전공하지 않은 그 기술을
어, 익히고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는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기술이 있고 정말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대단한 기술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방금 같은 이제 연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 초심자분들, 뭐 성인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거기다 플러스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생각과 의견들 추가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4번 자료. 어. 네. 새롭게 발견한 자료였는데, 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한테는 약간 그 꿈과 희망인 동시에, 이게 꿈과 희망 편이 될 수도 있고 절망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 꿈과 희망 편이 많이, 어, 네. 그, 꿈과 희망 편의 비율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서,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감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좀, 아까 중간고사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그, 코비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로, 음, 전체적인 호흡이나 폐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목을 써야 되는 직종이잖아요. 음, 다들 건강 유지 잘 하시길 바라며. 어쨌든, 씨를 뿌리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유형의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음, 그런 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그 관찰, 시선, 그런 것들. 10분이, 10명이, 10분의 샘플이 있었던 거니까, 네, 잘 보시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뭘 빨리 하라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통해서 개 이름,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음 이름 빨리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는 말 그대로 높은 음을 지정해 주는 건데요. 이 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음이 솔, 다른 말로는 G, 다른 말로는 파. 그래서 G 클래프라고 불러요. 낮은 음자리표의 경우는 가운데에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파 음을 지정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은 파, 영어로는 F, 우리나라 말로는 파. 그래서 F 클래프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가 파고 여기가 솔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낮은 음을 말하고 이쪽은 높은 음을 말해요. 그래서 낮은 음과 높은 음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여기서부터 파, 솔, 라, 시, 도. 여기서부터 솔, 파, 미, 레, 도.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도, 이 음을 우리가 가온도, 가온타라고 불러요. 음이름 외우기가 어렵다면 동그라미가 있는 곳을 파, 끝이 있는 곳을 도라고 기억해 주세요.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솔. 이번 시간에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네. 댓글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허. 50이시면 음, 저랑 친구가 되실 수 있는 연령이신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참, 네, 멀리 가신 분도 계시고, 요런 분도 계시고,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거,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자, 빨리 각성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매일같이 외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뭐, 순서는 다를 수 있죠. 가온다 중심의 그 알프레드,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G 클래프와 F 클래프 중심, 가온다의 자리라는 말도 사실 안 쓰죠. 그래서 음자리표 중심으로 해서 가온도를 중심으로, 도레미파솔, 도시라솔파, 이렇게 해서, 손의 위치를 잡으면서 라시도도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배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파솔라시, 왼손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은 계속 도레미파솔을 하지만, 왼손 같은 경우에는 파솔라시 도를 하다가 점차 이제 도레미파솔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솔라시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솔라시도레부터 하는 거, 레미파솔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원활하게, 되는 편이기도 하고, 어쨌든 5번이 솔이나 도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칭 구조가 이건 또 다른 얘기로 멀리 가면 안 되긴 하지만, 대칭 구조가 양손 대칭 구조라는 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손 도의 자리를 가르치면, 어쨌든 도와 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도와 솔이라는 게 또 한 손 안에서 대칭처럼 입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쪽은 도 아니면 솔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인지된 경우, 그거를 도 아니면 솔이다라는 그 흑백으로 인지되는 그 개념을 깨주려면 또 특별한 또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손가락이든 어느 건반을 짚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에서 저도 이제 손가락 번호가 바뀌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그리고 처음에 건반 구조 배울 때부터 아무 데서나 칠 수 있어. 근데 제일 쉬운 게 도레미파솔이라서 도레미파솔부터 치는 거야. 요거 항상 강조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피아노 실기를 통해서든 이론을 통해서든 어 우리가 개 이름에 대해서 개 이름과 줄칸의 위치, 높은 음자리표, 뭐, 그다음에 낮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가 시작되는 두 번째 줄, 솔이고, 낮은 음자리표가 시작되는 그 네 번째 줄, 파이고, 이거를 항상 가르치고, 그 사이에 가운도를 중심으로 상행, 하행하는 음들, 개 이름 채워가면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아이들이 초심자 친구들이 학습을 계속 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거고, 빨리,
읽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바로 출력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고민, 이거는 해답이라기보다는, 음, 고민의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사례, 고민 사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민. 전체적으로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지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해요. 라던가, 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 자료. 드디어 광고가 나왔네요. 상쾌한 순간.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네요. 이분 유명하죠? 어때요? 참 쉽죠? 여기도 댓글을 봐야죠. 쇼팽도 놀라서 한 대 칠 듯. 이런 방법이 있었더니. 아하. 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이거는 초기 영상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비교적. 어쨌든, 뭐, 모르시는 분들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사실은 모든 연습곡에, 모든 작품에 적용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바흐, 음악의 바흐 아버지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반 악기를 연주한다 함은, 그쵸?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음을 연주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피아노 문헌 시간이었나요? 음, 수업을 듣다가 모두의 공분을 샀던 그 문장이었는데, 저는 늘 바흐를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이상형이에요. 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잘 컨트롤한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흔치 않잖아요. 음악가들 중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잘 했다는 게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음악가가 흔치 않은데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에 담긴 그 많은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러나 그 문장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문장이었던 거죠. 음, 악기를 연주한다 함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음을 연주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아주 훌륭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제공드려봤고요. 이 방법론, 이, 뭐, 불변의 방법론 정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초심자를 만나는 교수자로서, 음, 더더군다나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지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 아니다, 어머, 제가 8번을 마지막에 추가해가지고, 정말 신기한 자료가 있어서, 요거는 추가로, 그러면 빨리 볼게요.
이건 솔직히 순수 재미로 넣었어요. 이것도 퍼니 피아노. 순수 재미, 아직도 구독을 안, 허허허. 네. 제 본계로 누르겠습니다. 어, 그쵸. 순수 재미로 넣으면서 동시에 또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일단은, 모든 피아노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어, 뭐,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 어떤 피아노, 어떤 악기, 어떤 건반이냐에 따라서. 되는 것만 있고 안 되는 것만 있고 요거 그래서 이제 우리 초심자분들에게 제시를 할 때 이런 응용 방법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급히 추가된 자료 보시면 건반이 충격적으로 생겼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댓글을 보셔야 됩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이 댓글 안에. 더더욱 충격적인 많은 댓글과 그 댓글들의 의견들을 바로잡으려는 많은 분들의 또 소수 분들의 어, 노력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읽어보시고 댓글에 달린 댓글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일반적인 분들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피아노를 쳐보시기도 하고, 보통 대부분 체르니 50 정도까지는 치신, 그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일반의 어떤 그 기준이랄까요? 음, 그런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고, 생각도 다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댓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리뷰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는 상담 케이스, 그다음에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선생님들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그 뭐랄까요? 주의사항, 한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나면 아마, 내가 그동안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스트레스의 지수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로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 어, 그 상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말 진실한 기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실한 음, 사례들을, 뭐, 한 가지 자료에서 다 뭐 일반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들에 비추어서, 이 반응들을 읽어봤을 때, 어,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점점, 현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조정해 왔던 것이 그 방향이 역시나 맞았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내용을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음악이라는 것이 그냥 음악 전문가라는 것이 하나의 평범한 직업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그렇듯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그 수준, 정말 그 고차원적인 수준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고차원적인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그 고차원적인 수준은 사실 쉽게 공개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모르는 수준이니까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적인 수준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 기준이 다른 거죠. 올라가는 산이 다른 거예요. 전문가들은 각자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등반을 하는 거고, 일반인 분들은 동네 산을 즐겁게 산책하시기 위해서 네, 주말에 나가시는 거라면 그분들도 음악의 에베레스트는 안 오르시겠지만 거긴 전문가가 다니는 산이니까. 그러나 그분들 각자의 전문 직종에 맞는 그 해당 전문 직종 내에서의 에베레스트나 또 어디죠? 뭐 안데스산 어떤 지리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매한 특히나 음악이라는 우아하고 엄청난 지적인 예술의 세계가 너무 대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고 이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수준의 분들을 만났을 때 내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 스트레스. 어,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일반인 분들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그런 것들로 인한 혹시나, 고통이나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수준을 놔주셔도 된다. 그거를 현장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보다가, 추가한 자료고요. 관련된 선생님들의 여러 의견과 내용들을 이제 키포인트 두 가지의 주제 요약, 뭐 세네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자료별로 만드실 수도 있겠고요. 세부 내용 뭐 한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이제 짧은 한 문장으로 제가 원래 이제 강의 때 제시해드렸던 자료에 항상 한 문장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독창적인 의견으로 해주시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상대평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 1. 학습점검 Q&A.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보셨을 때 교수자의 입장에서 이 자료를 일반 학생들에게 이 자료가 재밌지 않니?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니? 이렇게 수업 자료를 활용하시면서 혹시나 학생들이 할 법한 질문 생각나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늘 자료에 드렸듯이. 그래서 그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도된 답변
요약과 글을 약간 부가할 수 있는 설명 내용까지 마찬가지로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서 한두 개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고사로 이제 문제가 나간다면 요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만 문항은 네개인 그러면 3, 4, 5, 6 이제 6개 정도 나가는 거죠. 1강과 7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감상을 적어봅시다. 비판적 감상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나라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시간 반 동안 떠들 내용이 아닌데. 그죠?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 제공, 전달했을 것 같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내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번 문항. 1, 7강에서 제시된 참고문헌에 대한 인상. 참고문헌으로 제가 책팔이를 열심히 했잖아요. 일단 각 참고문헌의 타이틀, 리스트업, 해주시려면 리뷰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 문헌에 대한 인상. 인상이라는 거는 간단히, 뭐 저런 책이 다 있어? 뭐, 바이엘인데 뭐 저런 책까지 봐야 돼? 이런 인상. 그다음에 내가 아는 좋은 참고문헌이다. 선생님, 그거는, 이 교재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재 한 방이면, 그런 거 공유, 의 의미에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내 음악 기초 교육에서 바이엘 교수법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이제 앞선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강의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또 길게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감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내용들 공유해 주시는 의미에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적어 보실 때, 여기서 제가 제공해 드린 1번부터 7번, 8번까지 있었던 그 자료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요약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 적용해서 수능형 문제죠. 여기에 적용해서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료, 미디어 자료 지금 8개 자료에 사실 많이 연관할 수 있는 우리의 1강부터 7강까지 내용과 많이 연관질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하셔서 적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항이죠. 교육 현장에서 본인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주제 또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것도 아마 미디어 자료 리뷰하시면서 적으신 내용들이 있을 거라서, 음, 그래서 또는 구체적인 주제와 상황 공유를 위해 선생님들이 찾은 미디어 자료 활용하셔서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참고문헌은 유튜브 각 채널, 바로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주소는 따로 남기기보다는 여기 PDF 자료로 남겼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9강 바이엘 1번의 내용 5번째로 돌아가서 음표와 리듬, 가장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선생님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현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연휴가 있어서 사실 조금 연휴 기념 휴강을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해보도록 하고 하지만 별일이 없다면 원래 계획대로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중간고사 화이팅입니다. 안녕.